수술 거부에도 후유장애, 평가 가능 손해확대 책임의 기준.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정사 조대원입니다. 치료 선택은 자유지만 손해배상은 별개다.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 불법 행위로 신체,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도 손해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으로 통상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는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입장이다. 관례적 수술 거부 시 확대된 손해는 피해자 부담. 대법원은 불법 행위 피해자가 위험성이 과도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을 거부한 경우 그 선택 자체는 존중되지만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즉, 수술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해 후유장애가 포착되었다면 그 추가 손해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393조, 제396조의 손해경감 의무 원칙에 근거한다. 일실수익 노동능력 상실률은 수술 후 기준으로 계산.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기준이다. 대법원은 수술을 통해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면 실제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가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장애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2009-5 5714 판결과 2010-5 1406 판결은 이 원칙을 명확히 확인한 대표적 사례다. 수술 위험성 성공 가능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다만 모든 수술 거부가 곧바로 손해배상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수술의 위험성 성공 가능성, 후유증 발생 가능성, 피해자의 연령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수술 자체가 고위험이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새로운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면 수술 거부가 곧바로 손해확대 책임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2012-4 6910 판결과 최근에 2022-28 3305 판결 역시 이러한 개별 사안별 판단 구조를 재확인했다. 배상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 판례를 종합하면 손해배상 실무에서 다음 요소들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첫째, 해당 수술이 의료계에서 표준적 치료로 인정되는지 여부. 둘째, 수술로 현저한 기능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셋째, 수술의 위험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감내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다. 이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수술을 거부한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장애율 실수익 향후 치료비 산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의견. 조대원 손해사정사는 수술 거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영역이지만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법적 문제라며 특히 골절, 관절 손상, 신경 압박 등에서 통상적 수술로 평가되는 치료를 거부한 경우 보험사나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손해확대 책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이후 치료 선택 단계부터 법적 결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최종 배상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해사정사무소가 온 조대원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